안녕하세요. 네, 다음 세대 게임 디자이너에게 오늘은 지난번에 1편이었고, 네, 어제 녹음해서 올렸고요. 녹화해서 올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게임 디자이너의 자기 기술 만들기라는 편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임 디자이너들의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 그래서 좀 제 동료 게임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제 선배 게임 디자이너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야기하자면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게임 디자이너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생각을 나눠서 하는 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몬스터라고 하는 개체가 있을 때 몬스터라고 하는 개체가 있을 때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몬스터를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고블린이라고 하는 몬스터인데 활을 쓴다. 활을 사용한다. 그리고 방어력은 낮지만 어, 방어력과 체력은 낮지만 공격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아주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면 전 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컨셉 단계에서는. 근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뽑아보자고요. 자, 고블린. 자, 보자고요. 고블린. 그럼 저거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몬스터 네임은 고블린. 그리고 활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원거리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택, 그냥 몬스터 네임 고블린. 어택 타입은 원거리. 네, 그리고 방어력과 체력이 낮다라는 거는 방어력하고 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일단은 이거는 표기감 편하게 그냥 DEF라고 할게요. 그리고 낮다 적다의 기준은 뭐 이제 밸런스를 통해서 이제 맞춰지는 거지만 뭐 일단 뭐 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다음에 체력 뭐 맥스 HP가 이것도 낮으니까 그래 한 100 정도면은 낮은 거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밸런스가 지금 뭐 지금 단계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공격 속도가 빠르고 공격력이 높다죠. 어택 스피드가 있겠죠. 빠르다. 그러면은 이제 뭐 기준을 이렇게 세우자고요. 1초에 몇 대 때릴 수 있는가? 그쵸? 그러면 인터벌이 있겠죠? 1초라고 가정을 하고 1초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밀리세컨드라고 이야기할 때는 1000이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서 1000이면 1초인데 얘는 그러면 한 번 공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1초에 두 번 공격하는 거겠죠? 왜냐면 1000 나누기 500은 2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력이 높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어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높다. 높다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도 뭐 그냥 한 50이면 뭐 높은 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몬스터데임의 고블린이고, 그 다음에 어택 타입은 원거리고, DEF는 그러니까 방어력은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의 개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고블린인데, 그러면 이 타입을 가지고서 다른 개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른 몬스터 개체. 자 예를 들자고요. 골렘이라고 칠게요. 골렘은 근거리 공격을 한다고 치고 방어력이 높아요. 100. 그리고 HP도 높아요. 그래서 뭐 1000. 그리고 뭐 어택 대신 공격 속도는 굉장히 느리고, 그럼 뭐 2000이라고 하면 2초에 한 번씩 때리겠죠?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속도가 느린 대신 공격력은 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100.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한테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몬스터 이제 뭐 ID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1번이 고블린이고, 2번이 골렘이다. 네, 이런 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형태랑 사실 이 형태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이제 바꾼 거거든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정규화의 과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가장 그 게임 디자이너가 가져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예. 고블린이라고 하는 몬스터고, 얘가 뭐 무슨 공격을 하고, 그래서 뭐 방어력하고 체력은 뭐 낮은데 뭐 공격도 빠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 게임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무브 스피드라고 하는 것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빠르다의 기준이 뭘까? 뭐 아무튼 뭐 10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빠르다라고 가정을 하면, 골렘은 뭐 무브 스피드가 느리다. 그럼 얘는 이제 뭐 무브 스피드 뭐 1. 상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겠죠? 예. 여기는 10인데 얘는 1이니까 10분의 1로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입들 포트폴리오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뭘 보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봐요.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엑셀이거든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다 보니까 아예 만들어지는 게 표 형태잖아요. 그 표에 이제 그 한 열에, 그러니까 이게 한열이 되고 이게 한열이 되고 이게 한열이 되고 한열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그 열이 그렇게 되고 행은 그러면 요게 들어가겠죠. 이 값들이. 예, 그 행을 레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죠.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개체가 이제 들어가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 디자이너로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을 나눠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잠시만요. 지금 고양이가 오는데. 아가 왜? 울지마 울지마. 네, 죄송합니다. 고양이가 좀 울어서. 네. 그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나눠서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기획자의 모든 것은 결국 데이터로 게임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기획자가,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데이터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결과지향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결과로 나올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알고 시작하는 게. 그렇다 보니 제가 봤을 때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는 생각을 나눠서,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걸 정규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망생분들한테 예전에 좀 뭐 따로 이렇게 그 업계 선배분이 이제 스터디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 거기 가서 항상 강의할 때에도 그 소모임 같은 데 가서 강의할 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줬냐면 저런 것들을 엑셀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이런 게 가장 체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나의 그 몬스터를 예시를 들었지만 아이템도 저게 당연히 가능해요. 아이템도 나올 수 있죠. 아이템 이름 있고 아이템이 가질 수 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쭉 나열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을 사용해서 방금 보셨던 형태를 본인 스스로가 구축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엑셀을 본격적으로 이제 보고, 이런 게, 와, 좋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엑셀로 그런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고 배운 게 제가 한 2년차 때부터였어요. 2년차 때부터, 와, 엑셀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 실무에서 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엑셀을 가지고 이제 저는 계속 이런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하루에 하나씩은 꼭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게임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해 볼게요. 뭐 유명한 기획자라고 사람들이 뭐 알 수도 있는데 윌라이트, 심즈예요. 심시티. 그렇죠? 그리고 존 카멜, 존 로메오, 아주 유명한 투존이죠. 둠. 네, 그 다음에 퀘이크. 그쵸? 그리고 뭐 많죠? 예를 들자면 시드마이어, 문명. 그리고 리차드 게리엇, 울티마, 그리고 피터 몰리뉴, 블랙 앤 화이트. 그 다음에 뭐 그래요. 뭐 빼먹을 수 없는 사람 있다고 가정하죠. 네. 미야모토 시게루, 슈퍼 마리오. 자, 얘기해 봅시다. 왜 원래는 프로그램인지,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가 왜 원래는 프로그램인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윌라이트 직접 짰어요. 네, 직접 코딩했고요. 존 카맥하고 존 로메오 직접 짰습니다. 존 로메오의 경우에서는 레벨 디자인 겸임이었어요. 근데 존 로메오가 그 동료들하고 그 이드 소프트에서 동료들하고 싸우고 나왔거든요. 근데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요, 프로그램을 안 해서예요. 예, 게을러져서 코딩을 안 하고 자꾸 자기가 이제 만든 그 레벨 디자인 그 게임만 하고 막 이래가지고 불화가 발생해가지고서 싸우고 이드 소프트를 퇴사하게 돼요. 존 로메오가. 그러니까 즉 프로그래머예요. 시드마이어 직접 짰습니다. 리차드 게리어 직접 짰습니다. 피터 몰리뉴 직접 짰습니다. 미야모토 시게루 그러니까 책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다 종합해 보면 미야모토 시게루도 뭐 코딩을 필요한 부분에서는 좀 몇 가지는 이제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다 짰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직접 찍었어요. 뭘? 도트를. 슈퍼마리오 캐릭터 디자인에서 그 멜빵 바지랑 그 다음에 이 모자 같은 거를 다 미야모토 시게루가 이런 컨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다 직접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캐릭터 그 특징 자체를. 그래서 원래는 프로그램이에요.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가. 왜냐하면 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다 직접 짰어요. 자, 최근에 언더테일,
토비라는 분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작곡가세요, 이분. 근데 직접 짰어요. 게임 메이커라고 하는 엔진일 거예요. 예, 이 엔진 가지고 직접 해봤다 그러더라고. 직접 짜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좀 이해되시죠? 제가 왜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가 원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다 이렇게 직접 짜셨던 분들이세요. 과거에 유명하셨던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사실상 게임 디자이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코딩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지금 좀 산업화되다 보니 굉장히 좀 조직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 사실 이게 효율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획자가 그 사실상 업무를 그 주도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기획자라고 하는 포지션이. 뭐 문서가 나와야 이제 기획서가 없어서 작업이 안 되는 경우들도 허다하니까요. 그렇다 보니 기획자는 좀 업무에 있어서는 좀 어떤 그런 한 부분을 좀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게 효율적인지도 모르겠냐면 아니 코드를 모르는데 못 짜는데 이게 어떻게 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렇잖아요. 짤 줄 모르는데 그렇다 보니 기획서를 쓰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상해져요. 좀 기획서를 쓰고 설득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문서를 수정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상황이 나와요. 제가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일단은 이렇게 원래는 기본기가 뭐였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고 사실 이 다음 화에서 제가 좀 기획자가 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도 프로그램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잘 하진 못하고 진짜 걸음마 단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의 기본기는 현재 세대에서는 제가 봤을 땐 데이터 이 데이터화 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게 게임 디자이너로서의 기본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일단 게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즉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게임 디자이너, 그러니까 즉 데이터화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자체가 그 정규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정규화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혹은 뭐 어떤 판에 맞는 정규화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게임이라는 게 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데이터나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슈팅 게임을 예를 들게요. 슈팅 게임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 학원 다니면서 좀 배웠던 건데, 그러니까 뭐 저는 사실 그 전에도 좀 알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좀 이런 걸 좀 했었어서 볼게요. 그냥 이제 좀 이런 걸 만들게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 있고 삼각선을 두고 잠시만요. 예, 금방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미리 이걸 다 그려놓고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좀 못했네요. 자, 일단 슈팅 게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슈팅 게임.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자, 이건 슈팅 게임이고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그 게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이 검은 건 뭐냐면 이거는 그 검은 건 맵이에요, 맵. 맵이고요. 그리고 이 녹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이게 플레이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게 플레이어가 쏘는 블렛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저 빨간 게 NME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종스크롤로 되는 슈팅 게임이에요. 이건 종스크롤 슈팅 게임. 그러니까 즉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식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화가 되는 게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개체고요. 맵이라고 하는 건 공간인데 보통 종스크롤이다 보니까 맵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전에 이 게임 만들 때에 그냥 Y축으로 빼줬어요. 예. 뭐 특정한 이 스크롤 값만큼 뭐 0.5만큼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if문을 써서 이 총 이 길이만큼 다 갔을 때에는 멈추게 해놨어요. 스크롤이 안 되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코딩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진 이유가 뭐냐면 게임에 대한 이해를 좀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기획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좀 믿는 사람이라서 사실 얘가 비행기든 뭐 사람이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냐면요. 얘는 결국 이 판정을 하는 이 히팅 박스를 가지고 있고요. 얘가 이제 총알을 쏘는 거예요. 총알도 근데 이 총알에도 이렇게 판정 박스를 사실 가지고 있어요. 판정 박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에너미도, 예, 이건 그릴 필요가 없구나. 이미 이 모양이 박스 모양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블랙 같은 경우는 생성이 되면 이제 얘를 반대로 이제 그 자기 속도를 가지겠죠. 그리고 속도만큼을 항상 이제 곱해줘 가지고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요. 그러면 블렛은 속도 값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위로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에너미랑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인터섹터렉트라고 하는 그 함수를 써서 이 충돌을 처리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쉬워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레이어는 뭐 그 키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이렇게 상하 좌우 이렇게 움직이고, 총알은 얘가 발사하면 자기 방향대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그냥 쭉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 박스랑 이 NME의 이 박스랑 부딪히면 얘는 이제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디자이너들은 게임 자체를 보는 시선이 이런 시선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변수로 빠져요. 얘가 날아가는 속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얘의 크기도 그렇고, 플레이어의 이 박스 크기도 그렇고, NM의 이 박스 크기도 그렇고, 결국 이런 게 다 변수로 해 나와서 게임 디자이너가 이 크기를 세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게임을 보실 때 여기에 이제 얹어지는 건 그래픽적인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픽적인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디자이너가 거기에 뭐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그림이 얹혀지든 뭐 이쁘면 이쁠수록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자이너가 좀 굉장히 게임 디자이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요런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게임 자체를 시야를 뭐 어떻게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종스코를 슈팅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돌리고 이렇게 하고 웹의 형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횡스크롤을 이쪽으로 오는구나,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오게 하고, 블렛이 그냥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게 이제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횡스크롤 슈팅 게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 슈팅 게임을 아마도 제가 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이 슈팅 게임을 해줬던 프로젝트가 아마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슈팅 게임을 처음에 요 방식을 배우면서 저는 좀 게임을 보는 눈이 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근데 전에도 좀 이런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제가 어렸을 때 대전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스트리터 파이터나 뭐 킹 오브 파이터즈나 뭐 이런 거요.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냐면 그거를 이제 그 찾다 보면 판정 박스라는 걸 알게 돼요. 데미지 판정 박스. 근데 그것도 좀 이거랑 똑같거든요. 방식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종스크롤하고 횡스크롤에 대한 이 방식을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셨으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뭘 해보시면 되냐면, 자 그러면 대전 액션 게임 혹은 이제 뭐 횡스크롤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뭐 롱맨이나 뭐 이런 게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걸까라는 걸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한 이해라고 얘기하면서 제 이 예시를 든 이유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구현 단계에서 어떻게 구현이 된다는 걸 본인이 직접 짜진 않지만 말이 훨씬 더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좀 편해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즉 이걸 구현하는 프로그래머도 아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걸로 확실히 좀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서로서 표현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그려가면서 대화하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 학원에서 저희 학원 선생님이, 전 좀 학원 선생님 좀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게 뭐냐면 코딩을 짜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 그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이 그림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 그림으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게 좀 잘 됐을 때 그때 이제 코딩으로 옮겨라라는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좀 그 방식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 방식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엔 좀 게임 디자인에서 좀 이렇게 코어한 부분을 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구현되는 방식은 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진짜예요. 판정 처리나 뭐 이런 거 다 좀 이런 형태로 되지, 이런 형태로 안 되는 게임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 예, 진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대전 액션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그 롱맨 같은 게임들, 아니면 뭐 악마성 드라큘라나 아니면 그런 이제 그 다른 게임들 있잖아요. 뭐 GTA도 좋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은 요 방식으로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식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자, 다음으로.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가 가져야 하는 기술은 이라고 이제 그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지면 좋은 기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만 적을게요. 일단 VBA 플러스 엑셀에 대한 수식.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책 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책 있거든요. 뭐 이런 시리즈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거기에 나온 그 예제들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엑셀은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엑셀을 못하면 안 돼요. 게임 디자이너는 무조건 엑셀을 해야 돼요. 엑셀을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실무에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은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VBA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매크로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 매크로를 가지고 좀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시뮬레이터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제작 툴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VBA랑 엑셀 수식에 대해서 저도 잘 하진 못해요. 예, 저도 뭐 책 보면서 이제 공부하는 편이고 지금도 이제 옆에 책 놓여져 있고. 근데 이제 수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이 익숙하니까 수식은 금방금방 배우면 해요. 그다음에 VBA도 수식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엑셀을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확장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엑셀에 대한 수식을 쓸 때도 그냥 편하게 그냥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엑셀을 그러니까 편하게 다룬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고 따로 수식 박으면 되겠네. 그냥 생각이 좀 편해져요. VBA도 할 때 수식이 좀 익숙하다 그러면 그냥 뭐 어렵지가 않아요. 보는 것 자체가 결국엔 이 수식을 써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 엑셀을 하시면 좋아요. 예, 엑셀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유니티랑 언리얼 4 하세요. 이것도 책 사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프로그램 아니에요?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닙니다. 왜 프로그램이 아니냐면 책 보고 따라서 코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서적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서적에 있는 예제만 따라해도 빌드를 뽑아서 플레이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유니티하고 언리얼 4를 강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는 어지간한 프로젝트들은 다 엔진을 사용해서 만들어요. 전에는 자체 엔진 프로젝트도 좀 있었고 거의 한 10년도 더 된 10년쯤 얘기네요. 제 2008년도니까. 그 이후로는 저는 이제 보통 다 그 엔진을 사용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유니티 엔진이 좀 워낙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좀 그래요. 언리얼 엔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렇다 보니 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가 언리얼 가지고 혹은 뭐 유니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신입이 지원한 사람이 포트폴리오 중에 유니티나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엔진으로 만든 그 빌드를 낸 게 있어요. 근데 따라서 코딩한 거래요. 그래도 플러스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획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의 기획자들은 잘 이쪽으로 접근을 안 해요. 네, 저도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받아볼 때 가장 우선으로 제가 분류를 해두는 포트폴리오들이 뭐냐면 실행 파일이 있는 포트폴리오들이에요. 그리고 실행 파일은 없지만 그 실행 파일을 영상으로 찍은 포트폴리오들. 저 이런 것들은 가장 최우선으로 구분을 해둬요. 그만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메리트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지만 다른 아마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술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디자이너가 가져야 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걸 넣는 이유가 뭐냐면 저 유니티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씬 단위로 뭔가 구성되는 거 이해. 네, 씬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일단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프리팹 네,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제일 좀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요. 프리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생겨요. 그 프리팹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 오브젝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재다능한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말로 뭐든지 아무것이든지 다 이제 그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렇다 보니 유니티에서는 요 두 개만 아는 걸로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있겠네. 아틀라스 개념. 요 정도를 유니티 책을 보면서 하다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하다만 봐도 그 책을 보다가 따라서만 코딩해도 요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책에 아주 그냥 좀 상세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잘 알려주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내가 실무에서 사용할 엔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개념 이해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종의 기술로 볼 수 있죠. 예. 내가 쌓아왔던 거니까. 지식. 그쵸? 그러니 요런 것들 중요하죠. 예. 그리고 좀 중요한 기술인데요. 뭐냐면은 맵 에디터 활용 능력인데요. 월드 에디터,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3 월드 에디터나 스타2 에디터 사용하는 능력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 두 가지의 툴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공간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개체를 심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몬스터나 뭐 오브젝트나 뭐 이런 걸 심어요. 그리고 트리거를 만들어요. 사실 요게 요 단계가 좀 스크립트인데 편리하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코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저거는 그냥 이제 마우스로 선택을 하는 편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월드 에디터 아니 뭐 스타크래프트 스타2 에디터도 똑같은 방식이니까 총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벤트, 조건,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예시를 들자면 이벤트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유닛이 죽었을 때, 뭐 어떤 유닛이 어떤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 조건, 그러니까 그 유닛이 무엇이냐. 이거 뭐냐면 그 진짜 if문이에요. if문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true랑 false를 반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액션은 뭐냐면 이벤트가 발생하고 조건이 참일 때 혹은 거짓일 때 이제 뭐 유닛을 생성한다 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시네마틱 모드로 전환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템플릿으로 되어 있고 내가 이제 그 맵에 세팅한 그 그 맵에다가 유닛을 찍으면 유닛의 고유한 번호가 생성이 돼요. 그 안에서 그 하나의 그 맵 안에서 그 유닛이 죽었을 때 어떤 지역에 대한 것도 제가 거기에 이제 지역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도 인덱스가 생겨요. 예. 고유한 번호가 생겨요. 그럼 그거 갖다가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조건도 다 템플릿화 되어 있어서 그 콤보 박스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닛을 생성한다, 그 시네마틱으로 조정한다, 그 전환한다, 뭐 이런 것도 액션도 다 콤보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좀 굉장히 편리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공간을 만들고 개체를 심고 트리거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 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과거에 그러니까 제 포트폴리오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채널 자체가 포트폴리오 채널이에요. 가보시면은 제가 월드 에디터로 만든 그 싱글 RPG 게임이 있어요. 그 맵 파일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하는데 제가 만든 건데도 조금 쫄깃쫄깃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뭐 할 거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그냥 돌려보면서 하는데 재밌어요. 이런 거 만드는 거. 근데 이게 진짜 기술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결국 게임을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제가 체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걸로 인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RPG 축구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면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술이란 실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내가 내 능력 혹은 지식으로 실체화할 수 있는 것. 문서는 아니에요. 문서는 제가 봤을 때는 문서를 쓰는 건 사실 기술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쌓아 가시는 게 좋아요.
진짜 쌓아가는 게 좋아요. 그냥 뭐 하나 만들고 자 됐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를 만들면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목표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했었던 것 중에 뭐냐면 제가 지금 회사에 들어올 때 포트폴리오로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코인 도저 게임이 있어요. 그 코인 도저 아시죠? 그 갬블 게임. 그 이렇게 동전 이렇게 날리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제 스크롤 되는 이제 그게 있어서 뭐 밀어내 가지고서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떨어지는 그 코인 도저 그거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건 이제 책에서 이제 그 예제를 보고 짰어요. 따라 코딩으로 짰고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가공을 했어요. 뭐냐면 한 번에 이제 그 코인을 던질 수 있는 수가 3개, 3개까지 이렇게 딱 던지면 쿨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지나야 다시 또 3번을 던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가 좀 이제 재가공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괜찮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게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가 자기 기술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이런 것들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언어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 방법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멘토링 같은 거를 해서 알게 된 그 1년 아직 안 되신 그 게임 기획자분은 지금 이제 그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프로그램 공부하고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C++ 하고 이제 언리얼 4 전향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늦지 않았으니 지금 전향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본인도 프로그램이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진짜 직접 체감을 하니까. 저도 유니티랑 C샵을 하면서 문서 쓰는 것보다 코딩하는 게 더 재밌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그 문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남한테 좀 기대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문서는 사실 좀 메리트가 좀 제가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문서를 잘 만들기 위해서 이 투자하는 이 시간 자체가 그냥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자기 기술을 만들고 자기 기술을 연마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편을 마치면서도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전 시간에 그 알려드렸던 거 있잖아요. 기획자의 이제 그 역할 같은 거. 거기에서 이제 그 기획자의 역할 다시 써드릴게요. 시나리오 라이터. 그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그다음 밸런스 디자인. 여기선 좀 나눌게요. 그리고 레벨 디자인, 컨텐츠 디자인. 컨텐츠 디자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뺄게요. 제가 좀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라는 게 왜냐면 전 잘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컨텐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일단 제끼고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기술이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해 볼게요. 시나리오 라이터는 사실 뭐 지필밖에 없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좀 지필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다른 이제 그 시나리오 라이터분 한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나리오 라이터분들은 이제 뭐 지필을 실제로 하세요. 책을 내신 분들도 있고요. 지필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겠죠. 네. 그다음 시스템 디자인은 제가 이야기했던 거 데이터화, 정규화, 추상적인 것의 정규화. 그쵸? 그 다음에 로지컬한 생각. 그쵸?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든지. 네, 그래야 뭔가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야기하고 좀 할 테니까. 제가 아까 그 게임에 대한 이해 그거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되냐? 뭘로 기술을 삼아야 되냐? 엑셀, 그다음에 뭐 코딩 해보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기술로 해야 되는 거. 밸런스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땐 수학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어떤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 수식 특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 밸런스 디자이너들이 남들한테 뭔가 자신의 자료를, 그 다음에 자신의 결과물을 설명할 때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좋은 게 저는 좀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곡선이다, 뭐 이런 이런 곡선을 그린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정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해 주는 거에 그래프를 쓰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수학이나 어떤 그래프를 도출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드는 거, 거기 이제 특화죠. 이것도 이제 뭐 엑셀 들어가겠죠. 엑셀로 하니까 보통. 예. 그다음에 레벨 디자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거 월드 에디터, 뭐 RPG 쪽 그룹, 이런 걸로 실제 만들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동선 설계나 플레이 타임 예측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해볼 수 있겠죠, 만들어 보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분할해서 얘기를 해주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뭔가 저는 그냥 대나가나 뭐 아무런 생각 없이 전 그냥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전 게임 기획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무에 들어오면 어떤 걸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는 자기가 스스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찾는 거죠. 예.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서 맞는 거를 자기 기술을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가지고 기술을 쌓아 가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그냥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취업 전선에서는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입으로 일하시는 그 게임 디자이너 분들, 그 다음에 연차가 낮으신 분들한테도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져야 할 덕목, 그 다음에 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어디냐라는 걸 스스로가 정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허접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쌓아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이렇게 연도별로 자기의 그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좀 쌓아온 그런 것들을 족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제 디자이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허접한 것도 상관없고, 주기가 뭐 한 달이 되든 두 개가 되든 두 달이 되든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뭐 저 스스로도 그런 게 잘 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저도 그게 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그냥 항상 좀 비비는 스타일이에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그때 막 비벼보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항상 좀 결과물을 내는 편이에요. 결과물을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기획자가 뭐 보여줄 수 있을 게 뭐 있어? 뭐 런칭하는 게 자기 기술이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쓴 뭐 문서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 경력 실수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솔직하게 말해서 그거는 좀 그분들의 핑계라고 생각해요. 변명? 예. 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게임 디자이너도 기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제가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있어요.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진짜 많이 있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야기할 게 좀 재밌는데요. 결국 프로그램이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프로그램 홍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프로그래머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음에 좀 이야기해 볼게요. 좀 오늘 이야기했던 것의 좀 연장선상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시고요. 그다음에 공부의 결과가 있길 바래요.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